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5월 19일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불자 여러분들 부처님의 자비를 듬뿍 가지십시오. 지금 제가 윤석열의 뚝심 그리고 김종인의 판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제가 한 2, 3일만 고고TV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과 자율구독료를 좀 부탁드린다 하고 2달 만에 방송을 했는데요. 하루 정도 더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힘내세요 하시는 분이 3만원 자율구독료 처음 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수홍님 힘 하시는 정수홍님이 또 고고TV의 애처로운 호소를 보고 후원을 또 한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없는데요. 오늘까지 한번 씩씩하게, 오늘 방송분까지 씩씩하게 자율구독료와 후원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고고TV에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뚝심, 김종인의 판. 윤석열은 지금 뭐를 하는가 하는 게 좀 안타까울 정도인데요. 이 정도로 하면은 윤석열이가 과연 안철수의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또 반기문의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다 이런 건데요. 물론 윤석열의 파괴력과 그 기상과 그 패기는 안철수하고 반기문하고는 다르지만은, 지금 현재 대선이 9개월 남았습니다. 9개월 남고 무슨 당이에요? 지금 국힘당도 3개월 후에는 경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떠물들이고 있고 자고 우면을 하며 책을 읽고 열공을 한다 하니 고고TV 필부 입장에서 봐도 답답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외곽에서 윤석열과 전혀 관계없는 뭐 자유애국당인가 자유 무슨 당이 전국 당 조직을 갖다가 그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문 싱크탱크가 발족을 했다. 21일 날 출범을 해서 토론회를 갔는데 그 반문 싱크탱크의 구성원이 33인이다. 뭐 독립운동 선언을 한 33인인가? 이거를 막말로 하면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윤석열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뭐 윤석열 외곽에서 당도 창당이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죠?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33인의 포럼이 발족해가지고 윤석열의 지도교수였던 송상현이가 강연을 하고 진중권이가 발제를 한다 이렇게 되고, 그 윤석열 측에서는 윤석열을 위한 반문 싱크탱크 33인의 포럼이 발족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은 윤석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관련이 없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윤석열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윤석열이 빨리 나와라 이러는 거죠.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겠다, 빨리 나와라, 우리가 지식 탱크가 되겠다, 싱크탱크가 되겠다 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해도 윤석열이가 지금 뭐 연대 법대 교수 친구, 노동 전문가, 양극화 전문가 이렇게 찾아다녔다 그러잖아요. 외교 전문가. 그런 사람 100명을 만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100명보다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김종인 씨가 있다는 거죠. 김종인 씨가 그런 사람들 하는 것을 갖다가 다 통시적으로 꿰뚫고 있고, 그죠? 판을 새로 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국힘을 가느냐, 중원을 갖다 확보하느냐. 물론 고고TV에는 중원 확보가 먼저고 국힘을 접수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데, 시기상으로 지금 굉장히 쫓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5만 6천에 나와야 그러는데, 언론에서는 언론 찌라시들은 윤석열이 왜 저렇게 안 나오나? 그죠? 윤석열이 등판을 언제 하나? 지금은 해야 하는데 다 그런 식이죠. 윤석열 옆에 전략 지략가가 안 붙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국정을 공부해서 그게 될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윤석열의 개인적인 매력과
그동안 3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사회를 본 그 시각으로 대전략가의 자문을 받고 대전략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판을 갖다가 키워나가고 잡아먹어야 된다는 건데 나는 윤석열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언론을 아무리 찾아봐도 새로운 소식도 안 들리고 제가 아는 개인 루트를 뚫어봐도 새로운 소식이 안 들립니다. 이 33인 포럼이라는 것이 이거는 어중이 떠중이는 안 모인 것 같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포럼이다. 아니 이런 게 말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제3 세력 또는 정치 신인들이 시도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정권을 탈환한 경우는 없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정당이 필요하며, 그죠? 동도 재연들이 다 모여야 되고, 정당하고의 갈등과 투쟁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대권이었죠. 거기서 민심이 또 확보가 돼야 되고, 지금 민심은 30%의 지지율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됐는데, 윤석열의 행보가 이렇게 자맹을 하고 오리무중이면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윤석열이 압도적 1위, 또 요새는 이재명한테 조금 지는 경우도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김종인 씨 같은 경우가 김동연이를 또 띄웠죠. 김동연이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지도작감이다. 저 친구가 나오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 하고 있고, 또 최재형 같은 경우는 정치 선언도 안 하고 정치에 관심도 없는 사람을, 김동연이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행보를 보면은, 말하는 걸 보면은. 최재형 같은 사람을 갖다가 궁비림에서는 말이지 입당을 시키겠다. 안철수, 윤석열, 최재형을 갖다가 차기 대권 주자로 키우겠다 이러는데, 일장춘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도 집어넣고 김동연도 집어넣고 최재형도 집어넣고 안철수도 집어넣고 또 맨날 발쟁을 하는 홍준표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원희룡도 있고 하면은 아사리 개판이 되는 것이죠. 그죠? 선두는, 지도자는 유일하게 치고 나가는 인물이어야 되죠. 그게 항상 나중에 가면 대세론이 났죠. 우리가 항상 봐도 대한민국 건국 75년 사 보면은 대통령이 되는 자, 마지막에는 말이죠. 혼자 치고 나가죠. 대세가 이만큼 있으면은 김대중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은, 김영삼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은 옆에 안철수가 낑겨 들어가서 안철수 같은 애, 박찬중 같은 애, 그렇죠? 김종밀 같은 친구, 그런 친구가 낑겨 들어가서 붙어줬던 것 뿐이지. 지금 현재 대세 큰 덩어리는 윤석열인데 국힘에서는 뭐 김동인이도 좋아요, 최재형이도 좋아요, 윤석열이도 좋아요 이러고 있으니 오히려 지금 윤석열의 자맹과 정치 선언과 대권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국에 혼란만 간다는 뿐이죠. 윤석열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첫째, 국힘이 당대표가 6월 11일 날 선출하면은 그때 생각을 해보고 국힘을 입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죠. 윤석열이는 몰락하는 길을 택할 수가 있다. 몰락이 된다는 게 아니라 몰락하는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 윤석열은 정치적인 이념이 없고 정치적인 이념과 개념이 우리가 알기로는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국힘에 소굴로 들어가면 윤석열의 세력이 어디 있어요? 세력이 없죠. 김영삼이가 민정당을 들어가서 잡아먹을 적에는 호랑이 굴로 들어서 잡아먹을 적에는 40명의 전사들이 있었어요. 김영삼을 따라 들어가는 40명 내 60명의 국회의원들, 전사들. 그렇죠.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부하들이 있었다는 건데, 윤석열은 뭐 정치인도 하나도 없는 들어가가지고 국힘에 들어갔으면 어찌겠다는 거야. 그 좀비들과 아기 같은 사람들은 다 뜯기다가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다. 그러면은 나머지 방법은 유일한 하나. 중원에서 세를 확보하고 중원에서 국힘을 접수하는 과정까지 몰고 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이나 중간적인 단계에서 국힘으로 들어가서 접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국힘은 국힘대로 홍준표를 복당시키든 말든, 최재형을 데려가든 말든, 김동연을 데려가든 말든, 안철수를 데려가든 말든. 안철수 안 들어가요 근데 국힘에.
걔네들이 가서 거기서 하나 나와라. 윤석열은 그를 갖다가 접수하는 경우로 들어가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있으면은 고고TV 같이 방송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죠. 오만 추적 기사가 다 나오고 그렇죠. 오만 억측이 나오고 일부 국민들과 시민들은 윤석열을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피로감을 느끼고 저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 우리는 윤석열가 말이죠. 정광석과 같은 말이죠. 장풍을 쏘면서 앞을 달려가는 무림의 고수가 새로 태어난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도 돌을 닦고 있는가. 그렇죠. 지금은 한창 경선을 하고 지금은 한창 대세론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 텐데 윤석열이가 저러고 있는 걸 보니까 국민들은 답답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떡떡 나오는 게 오죽하면 윤석열 조부 묘소에 식칼과 부적이 긴 1m, 2m짜리 머리카락에 말이야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것은 풍수 테러였다. 그걸 또 경찰이 조사한다. 내사 종결했다. 이런 기사만 나오게 된다 이거죠. 김종인 씨가 김동인 씨를 갖다 자꾸 언급하는 것은 어떻게든 윤석열이가 낙마할 경우를 대비해서 김종인 생각은 확고해요. 저 사람이 나 김종인은 대통령의 생각도 없고 정치적으로 윤석열한테 영향을 미칠 생각은 없는데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자칫하면은 민주당이 재집권을 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나를 찾아오면은 내 경험과 경륜을 또는 전략을 전수해주고 이기게 만들어주고 나라의 반석을 갖다가 다시 놀려 그러는데 나 김종인은 왜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를 찾지 않는가 하는 불만도 있겠죠. 그 평론가들 말하는 건 다 쓰레기고 뭐 삐졌다. 김종인 씨가 삐졌다. 김종인 씨가 말해 윤석열이가 자꾸 오라고 손짓하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김종인 씨의 그 근본을 보면은 김종인 씨의 기재를 가만히 보세요. 책도 몇 권 읽어보시고. 그럼 쉽게 말해서 김종인 씨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고 어떤 사상가나 어떤 경제학자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가를 보셔야 돼요. 김종인 씨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또 박정희와 문재인까지 어떻게 봉사하고 투쟁한 과정을 보면은 김종인 씨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거 또는 자기가 대한민국을 자주우지하겠다는 욕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윤석열이가 도대체 어떤 면을 보고 어떤 시각으로 어떤 쪽을 바라보는지 솔직히 오리무중이에요. 책을 읽고 저 연세대 교수라든가 뭐 성가대 교수라든가 또는 뭐 삼성 출신의 그 양극화 전문가라든가 또는 그 외교차관 출신 이런 애들은 그런 친구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이 돼요. 그 중에 하나를 만나서 그걸 자문을 갖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자기의 생각을 확립한다면 그거야말로 오리로 빠질 수가 있죠. 그걸 갖다가 통틀어서 다 알고 있는 김종인 씨를 왜 안 찾아가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성격적인 문제다 하고 나는 봐요. 이 윤석열 같은 경우 뚝심이 상당하죠. 그죠? 박근혜 정권에 치고 올라갔고 문재인을 치고 올라갔고 적폐청산을 냈고 이명박 박근혜를 집어넣어 버렸고 그렇죠? 그런 게 다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대선 때 민주당으로도 공격받고 국힘 일부한테도 공격받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체감 문제도 남아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의 검증 과정을 확실히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근본적이고 큰 판을 흔들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진 김종인 씨뿐이 없어요. 국힘에서 못 막아요. 국힘 저들은 자기들 살기 바쁘고 자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바쁜데 국힘 주자들 몇 명 빼고 국힘의 당원들 몇 명 빼고 국힘 국회의원 몇 명만 빼고 그들이
자기의 일신영달을 위해서 출세에 올려 사는 것이지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나라를 문재인이 투쟁을 하고 박근혜의 투쟁을 하고 독재 정권의 투쟁을 하고 자기의 목숨이나 자기의 인생을 갖다 걸은 사람이 국힘에서 어디 있냐 이거죠. 없다죠. 그 친구들은 국힘 줄이는 식으로 공무원, 관료, 판검사 출신이라는 말이죠. 그들이 무슨 윤석열의 검증을 맡고 윤석열을 갖다 지켜줘요? 안 된다는 거죠. 세계관이 없어요. 그 친구들은 국가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민주당 놈들은 더하죠. 그러나 그들은 운동권 논리에서 꽁꽁 결속이 돼 있으니까. 근데 국힘 쪽의 국회의원들 개개인을 보면 전부 다 똑똑한 자기 잘못맛에 정치를 하고 자기 잘못맛에 국민한테 군림하던 것들이 공무원 관료 출신이 국회의원이 된 상태인데요. 못 막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갈 곳은 하나야. 중원에 곧봐라. 응? 국민은 국힘도 싫어하고 민주당은 더 혐오스럽게 싫어한다 이제. 중원에 꼽아라. 그리고 윤석열을 갖다가 별을 따게 해줄 사람이 하나 있다. 그게 김종인이다. 지금 김동연, 최재형 같은 경우는 불쏘시개일 뿐이에요. 정치 안 할 확률이 많아요. 김동연하고 최재형이는. 해도 늦었어요. 아니 대선 구격을 남아가지고 지금 나와서 지들이 무슨 제3세력이 어떻게 할 거야. 김동연하고 최재형이가. 윤석열보다 파괴력이 있어요?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어요? 다 딸려요. 그리고 사내로서 맞추기 길이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김동연이나 최재형이가 그냥 국힘에 입당해야 되는데 국힘에 입당하면은 김동연이나 최재형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아니 김동연보다 유승민이가 낫죠. 경제적인 문제 안목에 있어서는. 최재형이 솔직히 뭐가 있어요. 인간적으로야 우리가 존경하려면 하죠. 근데 최재형이가 정치적으로 이 난세를 뚫고 갈 그게 뭐가 있냐고요. 오히려 김동연, 최재형이 들어오면은 유승민이나 원희룡이 낫죠. 거기서 거기지 솔직히. 그렇죠. 윤석열 분이 안 남습니다. 그래 김종인 씨가 자꾸 김동연이를 갖다 언급하는 거는 답답해서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러다가 나를 비켜가서 국힘하고 안철수하고 또는 애국당을 자유 무슨 당을 차린다 포럼이 있다 거기 가서 털썩 앉아가지고 할 거 아닌가? 아니면 자기 혼자 독고다이로 할 건가? 그렇게 되면 저거 낙마한다. 정치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방패막이 있어야 되고 그 방패막이라는 게 국민의 배, 국민의 등, 그죠? 그걸 갖다가 조절하고 그걸 갖다가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김종인 씨뿐이 없는데 제가 봐도 김종인 씨가 그런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동인을 설쩍설쩍 흐르는 거예요. 근데 김동인하고 김동인을 흐르는 것은 윤석열이 빨리 정치를 나와서 부닥치라는 불쏘시개용뿐이 안 돼요. 근데 이걸 갖다 그냥 국힘당에서는 팔아먹고 있죠. 김동연, 최재형 우리 들어와. 윤석열이라고 붙일 거야.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죠. 윤석열은 뚝심이 있지만은 윤석열이 여기서 말이죠. 유연하게 사고를 갖다가 나라를 접수하려면은 대망을 품으려면은 찾아갈 사람이 하나뿐이 없어요.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듯이 김종인 뿐이 없어요. 한번 보시죠. 뭐 아직 19일이니까 저는 5말 6초까지 윤석열이가 어떤 행보라도 선언을 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